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1차적으로는 제가 보자마자 가능한 한 바로 이메일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방송할 만한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하는 사연을 골라서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과 댓글에도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Q&A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중3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이가 벌써 중3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길어져서 집에서 오전에는 겨울잠만 자고 오후에는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해도 할 게 없다고 하고 다 했다고 하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싸움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할 때는 한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시험 기간이 되면 뭘 하는지 새벽잠을 자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주요 과목에서는 전부 다 A, B 정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정확한 거를 좋아하시니까 중간 기말 따로 점수를 받을 때는 90점 넘는 과목이 몇 개 있었는데 두 학기를 종합해 보니까 두 학기를 종합해 본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2학기거든요. 네, 2학기. 네, 여기 다시 2학기를 종합해 보니 2학년 2학기겠죠. 2학년 2학기를 종합해 보니 4회만 A고 나머지는 B입니다. 그래서 통목고는 진작에 포기했고요. 아이도 어디서 들었는지 일반고에 가서 입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정보력이 있으시네요. 본인은 PD를 하고 싶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미디어 관련 학과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방송반 활동도 하고 방송에는 관심이 많긴 합니다. 보는 것만요. 네, 그렇겠죠.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무슨 공부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머님의 답답함이 막 듣기만 해도 느껴지는 학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 주제는 중학교 내신 대부분이 B인 학생은 과연 PD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정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어머님들이 가장 충격받으실 내용입니다. 중학교 A, B는 어느 정도일까? 네, 지금 주요 과목만 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기타 과목도 A, B는 아닌 모양이에요. 전 과목에서 B 정도를 받는다는 거죠. 사회 한 과목을 빼고요. 어머님의 진정한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평균 B면 어느 정도 되냐? 뭐 인서울이 되냐? 뭐 요게 어머님들한테는 좀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A를 25% 정도, B를 25% 정도를 줍니다. 한 과목에요. 이게 대부분의 학교는 이걸 공개해 놓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CDE, 남은 CDE한테 한 16%, 남은 50%를 찢어서 줘요. 요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인서울대학교는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B면 아무리 좋게 봐줘도 26%요. 26%면 인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등급으로 따지면 23%까지 누적하면 3등급이니까 실제로 이 학생 4등급입니다. 중위권이죠. 이런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네, 근데 왜 이 결과가 충격적이냐면 어머님이랑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땐 말이죠. 전과목 80점 이상인 학생, 혹은 우리 때 기준으로 수와 우로만 성적표에 쫙 깔려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어요. 적어도 50%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점 이상이 50%가 깔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뭐가 다르냐? 옛날에 상대평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내신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게까지 시험을 어렵게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수행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큽니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건 웬만치 못하지 않으면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오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를 좀 깔아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어머님들이 좀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B라는 알파벳이 주는 함정 때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89점이다. 1점만 더 있었으면 A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A 받는 애들만 빼면 바로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알파벳 B가 주는 함정이 뭐냐면 중학교 내신 전체에 A, B, C, D, E 5개밖에 없어요. Z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 B, C, D, E까지니까 이게 2등이긴 한데 이게 위에서 두 번째, 아래에서 네 번째 네,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CD를 받는 애들 다 합쳐서 AB 받는 애들만큼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AB를 받는 애들은 50% 이상 주는 학교. 자, AB 받는 학생들 손 들어봐. 그러면 전교생의 반 이상이 손을 드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리고 E를 받는 학생은 어머님들 생각이 이상하죠. 90은 A, 80은 B, 그러면 70은 C, 60은 D, 50은 E, 40, 30, 20 얘네들은 어떡하냐? 걔네들 몽땅 다 2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2를 받는 학생이 60점 미만 학생들인데 전교에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이죠. 50점은 그냥 F, 뭐 40점은 G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몽땅 2를 줍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어머님들이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내가 인서울 얘기했니? 미디어학과 얘기했잖아. 왜 인서울 얘기를 하냐? 우리 아들은 경기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강원도를 가든 전라도 경상도를 가든 PD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미디어 관련 학과, 예를 들면 미디어, 신문, 방송, 언론, 광고, 홍보 이런 관련 학과가 서울 안쪽에만 있습니다. 서울권의 유명 대학들에 주로 포진돼 있고 서울 바깥쪽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학과가 잘 없어요. 게다가 이런 학과들, 서울의 가장 유명한 학교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관련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수시 종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 치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까지 들으시면 진짜 조금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2020 입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시 종합에서 연세대 언론홍보학과는 학종 면접형에서 9.2대 1이고요. 학종 활동 우수형에서 11.42대 1입니다. 그러니까 11명, 9명을 제끼고 갈 수 있고 학종이잖아요. 네,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죠. 고려대 미디어학과 9.79대 1. 이렇습니다. 선생님, 고려대는 뭐 4점 몇 대 1이 있다는데요. 그게 학교 추천 전형인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전교 몇 등까지만 들어가는 거라서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애들은 다 못 쓰고 학교에 2장만 쓸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미 이제 걸러지는 거죠. 어머님들이 그러면 연고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한양대에 가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5.8대 1입니다. 네, 물론 한양대가 좀 특별해요. 얘네들은 내신 안 보니까. 그래도 35.8대 1이에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23대 1입니다. 다 높죠. 만약에 학종이 아니고 논술을 보시면 더 기절하십니다. 연세대 언론홍보는 96.71대 1,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194.22대 1입니다. 이게 오타 친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86.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학과. 정시는 5대 1, 6대 1 정도 나옵니다. 연세대 언론홍보학과는 이제 5.05대 1, 고려대 미디어학부 5.43대 1,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5.27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를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상황에 점수를 맞춘다고 해서 또 쉽게 들어갈 학과도 전혀 아닙니다. 뭘 할지를 물어보셨잖아요. 공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본인의 위치와 꿈과의 거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머님도 아셔야 되고 학생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멀리 있어요. 지금 현재 PD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학생이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희망학과를 바꾸라고 할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하지만 이 학생의 PD에 대한 꿈이 원대하다, 크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장점은 중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외고 국제고를 가서 수시 종합을 노려보는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에 가려면 이제 중등 공부는 지금부터 전교 탑 10이 될 작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목고 입시학원 빨리 등록하셔야 되고, 만약에 특목고를 입시해주는 학원이 아니라면, 외고 국제고는 입시 문턱이 높진 않아요. 3학년에서 영어 AA를 받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왜 특목고에 가냐? 왜 꼭 그래야 되냐? 외고 국제고 왜 가냐? 수시 종합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되게 잘해줘요. 이런 학교들은. 그래서 가면 유리한 점이 있고, 이 단점은 만약에 2학년 때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영어가 C다, D다, 에이 그러면 안 됩니다. 3학년 영어가 B다? 에이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B 이하니까. 그리고 여기 가면 50% 정도는 재수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내신 경쟁에서 4등급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수능 전환이 어려워요. 들어가서 4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이 5, 6, 7, 8, 9등급 학생들이 수능으로 막 전환하고 해야 되는데, 외고가 아직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올해부터 수능이 확대되면서 외고 국제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미지수예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라는 게 있고 학교 활동이 있고 친구들한테 좀 민폐가 돼요. 왜냐하면 외고는 3학년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하고 수시 종합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죠. 현재 26%, 50%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상위 10% 애들이 막 경쟁하는 학교에서 절반, 4등급을 찍을 수 있을까? 요거는 학생의 엄청난 결의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역 유명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수시종합, 정시, 수시교과를 고루고루 노려보는 겁니다. 사실 수시교과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공부는 3학년 1학기 동안은 중학교 모든 내용을 막 복습합니다. 이건 일반고 학생 전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고1 내용을 예습합니다. 중등 내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유명한 고등학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인지 안 써주셔서 제가 잘 이렇게 모르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서울대 좀 보낸다, 이런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수시 전형으로 미디어 관련 학과에 입시하는 전략입니다. 정시를 이렇게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일반 고등학교는 정시도 같이 합니다. 내신도 하고 그래서 일반 전형까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점은 길이 좀 넓죠. 수시 종합도, 이런 학교는 수시 종합도 좀 씁니다. 유명한 학교잖아요. 수시 종합도 잘 쓰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정시로 꺾어도 주변에 민폐가 되고 이런 거에 좀 드물죠. 국제고나 외고보다는. 성경화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정교 건수 들어가고 좀 성공하면 안전하게 좀 수시 교과도 좀 써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신 경쟁 영 힘들다 싶으면 학교 생활을 확 줄여버리고 정시로 전환도 가능하죠. 단점은 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해야 됩니다. 2등급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미디어학과는 1등급을 해야 돼요. 1등급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2등급 1등급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이거 이 학생도 얘기했잖아요. 일반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본인도 알잖아요. 다른 학생도 다 알아요. 국제고 외고 가가지고 내신 경쟁하는 것보다 이런 학교에서 내신 경쟁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애가 이 학생뿐이 아니라고요. 잘하는 애들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위권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내신 경쟁이 치열하는데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에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기 공부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해서 수시종합을 넣었는데 특목고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과 추세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지역의 비인기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수시 종합은 빼버리고 교과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겁니다. 중등 공부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면 3학년 1학기 동안은 똑같습니다. 주요 과목, 전체 과목을 좀 복습을 다 해놓고 2학기 때는 고1 내용을 많이 예습합니다. 중등 내신 역시 필요 없습니다. 비인기 일반 고등학교는 그런 학교 좀 과하게 말씀드릴게요. 막 거기 가면 학생들 절반이 담배 핀다더라. 매주 학폭위를 연다더라. 그런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런 학교. 내신을 조금이라도 잘 따기 위해서죠. 내신 상위권을 차지해서 1등급을 찍어버립니다. 수시 교과 전형으로 미디어 관련 학과에 입학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능 공부 무조건 필수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받아야 돼요. 여기 가면은 수시 교과 쓸 확률이 높거든요.
좋은 점은 학교 선생님들이 전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폭적이에요. 학교 선생님 다 몰려서 얘 비교과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중상위권의 입시는 어려운 학교예요. 최상위권 학생만 입시에 성공하는 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상위권한테 올이라고, 그리고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추천장들 있죠. 그런 학교 추천장이 이 학생한테 올 확률이 높죠. 여기 가서 전교 1등하면.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끝까지 꿋꿋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는 주변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학교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 학교의 교내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기 되게 힘들겠죠. 학교 내에서 나쁜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은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학교 학생들에 비해 내신은 비슷한데 자기가 써야 될 학교는 한 등급 낮게 써야 되니까. 같은 학교 면접장에 다 들어왔어요. 등록고 4등급, 유명한 고등학교 2.1등급, 그리고 이런 일반고에 1.7등급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그냥 일반고라고 하지만 별로인 일반고에 1.7등급 학생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 종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이런 것도 단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B를 쭈루룩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경기도도 힘듭니다. 미디어학과는 서울 유명대학 위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보다 공부 잘하는 상위권 10% 학생들을 이길 정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PD의 꿈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등급 역전 안 나옵니다.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 좋은 점은 이 학생이 아직도 중3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다는 거죠. 어머님이 엄청 빨리 이 정보를 캐치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제가 제시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 준비를 잘 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